마켓세븐으로 오늘도 시장에 대한 팁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그럼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터리 쪽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제 좀 의미 있는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 SDI가 결국에는 배터리 대장주 자리를 꿰차게 됐는데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저희가 먼저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대장주 자리를 꿰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보시면요. LG화학이 어제 1%대로 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삼성 SDI는 무려 4%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LG화학을 넘어서게 되면서 시총 6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총 규모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게 됐냐?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일 이제 삼성 SDI와 LG화학의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삼성 SDI가 종가 기준으로 54조 5,303억 원이었고요. LG화학은 53조 5,09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LG화학 리콜 사태,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분할 이슈에 따른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죠. 일단 3사 중에서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제일 주목을 좀 덜 받았던 회사가 삼성 SDI인데요.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분할 이슈가 있었고 LG화학도 에너지솔루션 분할하기 전에 분할 이슈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리콜 사태까지 나오면서 확실히 반사이익을 누린다라고 보이고요. 삼성 SDI가 과거에는 이제 조금 공격적이지 못한 투자, 소극적인 면이 있었죠. 네네네. 투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조금 덜 받던, 주목을 덜 받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그 반사이익도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목을 받고 향후에 또 여기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려면 또 미국 공장이라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 구조 면에서 그러면 삼성 SDI는 분할할 이슈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굳이 쪼개자면 사업부는 있지만 그 에너지 안에 전기차 배터리 포함해서 이제 ESS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 부분 말고도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자재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전자 드릴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나온 건데 소형 전지 쪽으로 그 부분에 노하우가 또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비중이 80%가 넘긴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히 분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도 결국은 그 안에 배터리 전자 안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부분이 이제 날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ESS는 또 전기차 배터리 시장만큼 이제 커질 거고 그리고 크게 이제 갈래가 틀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ESS 부분은 글로벌 1위거든요. 삼성 SDI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 6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장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른 양쪽 이제 경쟁자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보다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보다 수주액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LG화학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업 포텐셜이 또 해석을 요즘에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파우치형 자체가 요번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각형 경쟁 3사 중에는 유일하게 또 각형을 생산하고 있고 원통형도 여전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2분기 실적으로 많이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배터리가 15곳 중에 한 10곳 정도가 파우치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아직은 이제 파우치형을 많이 좀 쓰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각형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얼마 전에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네. 때 보시면 이제 각형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확실히 파우치형이 대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또 파우치형을 생산하던 곳에서 각형으로 또 바로 넘어가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공정적인 부분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이 이번에 화재가 나서 리콜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파우치를 버리고 각형으로 넘어간다. 이것도 개연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전에 쌓아놓은 오히려 이거에 대한 신뢰, 파우치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술적인 집적도를 더 높이는 게 더 옳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면,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기존에 같이 하고 있는 원통형을 빼고는 네. 각형에 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근 흐름을 보시면 삼성 SDI가 확실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파우치형이라든지 각형이라든지 원통형이라든지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죠. 각형은 예. 이제 삼성 SDI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독보적인 위치가 그쪽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삼성 SDI는 모멘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에 비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를 납품받는 리비안이 또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고, 배터리 공장 건설도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 SDI는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투자 매력도가 지금 가장 높은 시기다라고 봐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확실히 가장 높다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다뤘지만 네. 신뢰도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좀 탄력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주사,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실질적으로 또 중간 지주사였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정유 부분이랑 이게 떼지면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확실히 생기기 때문에 삼성 SDI가 확실히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리비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숙제, 과제, 삼성 SDI 입장에서의 과제가 미국 공장을 빨리 이제 짓겠다라고는 했습니다. 짓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확정안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0기가 이상 짓겠지만 한 100기가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현 주가보다 훨씬 더 업 포텐셜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뭐 협력사 뭐 이런 부분보다 25년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법규나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국 생산, 리쇼어링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공장은 당연히 지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삼성 SDI의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이익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여타 회사보다는 조금 덜 차입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한 10조 정도 규모 정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삼성 SDI 자체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컨콜에서 이번 2분기 컨콜에서 미국에 공장 지을 거다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그 했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말을 했어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와서 네, 그렇죠. 요걸 조금 뭐 더 확인 공장 필요한 부지라든지 거군요. 네. 그리고 짓는 이제 캐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나온다면 네. 공격적인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네.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충분히 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삼성 SDI 사도 괜찮을까요? 네, 뭐 사도 괜찮은데요. 뭐 네. 바로 뭐 이렇게 상승한다기보다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 그리고 시총 이제 이 경쟁사 LG화학을 눌렀다는 게 이제 지속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캐파 자체는 LG화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수주액이라든지 매출, SK이노베이션과 SDI를 합쳐도 LG화학한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일회성 이벤트인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각형, 파우치형, 뭐
뭐 이런저런 이유들 그리고 리콜 사태 이런저런 이유들을 보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 있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 밸류 체인 쪽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밸류 체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테이펙스부터 시작해서 한솔 로지스틱스, 상신 EDP, 신흥 SEC 등등이 네네. 있는데 제가 테이펙스를 할까 한솔 로지스틱스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솔 로지스틱스로 골라봤는데 이게 삼성 SDI 이제 물류를 좀 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하이 중국 법인 쪽은 뭐 90% 이상 할 거고 유럽 쪽도 이제 SDI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물류를 이게 또 한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갈래에서 나온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물류 쪽을 전담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계속적인 수주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향후에도 충분히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미국 공장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계속 유럽 쪽, 미국 쪽 이쪽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지속적인 수주를 한다면 이쪽에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죠.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 종목도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살짝 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상승의 여지는 있어 보나요? 네, 상승의 여지나 모멘텀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전기차 최근에 이제 계속 좋았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주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그게 대부분 실적적으로 조금 증명이 됐거든요. 2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거기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도 뭐 충분히 향후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삼성 SDI인데 계속 삼성 SGI라고 발음했나봐요. SDI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 한솔 로지스틱스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신흥 SEC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제 원통형이나 각형 전지가 전기차용 배터리로 또 충분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 SEC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배터리 캡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대장으로 등극을 하고 이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신흥 SEC 그리고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루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자회사가 자회사가 이제 전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이외에도 뭐 상신 EDP, 뭐 상하 프론테크, LNF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삼성 SDI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밸류 체인 안에서 최근에 계속 호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그리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폭발 방지라든지 이쪽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흥 SEC가 삼성 SDI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높나요? 네, 매출이 한 70% 정도 이렇게 이쪽에 조금 집중된 면이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는 충분히 본인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파생되는 전고체나 이쪽으로 신소재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R&D를 한다면 뭐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 SDI가 구체적인 증설 계획을 밝히면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신흥 SEC도. 여기도 이제 주가 추가 상승 여지는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실적 자체도 좋게 나왔고 지금 컨센서스가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우상향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 포텐셜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밸류체인은 안 좋다라고 얘기도 또 그렇죠. 예, 어차피 연결이 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종목으로 저희가 먼저 대표되는 종목 분석을 해봤고 이 외에도 그러면은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서 좀 관심을 둘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꼭 삼성 SDI 밸류체인에 국한하지 말고 뭐 전체적으로 다 봐도 괜찮은 건지 뭐 이런저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소재 관련 주들 다 좋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몇 년 동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뭐 동학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뭐 상신 EDP, 뭐 상하프론테크, LNF는 뭐 또 LG 쪽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기업들 자체가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부분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밸류 체인 안에서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경계감은 커지는 시장 안에서 꼭 하셔야 되거든요. 잘못된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몇 개만 좀 꼽아주세요, 부지점장님. 지금 뭐 말씀드린 일단 대장주 뭐 삼성 SDI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BM 뭐 최근에 어제도 뭐 시장 조금 약한 상황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 에코프로 BM도 뭐 여전히 이제 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 금방 말씀해드렸던 신흥 SEC라든지 뭐 그리고 뭐 LNF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뭐 검증을 받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뭐 상하프론테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의 변함은 없을 거다라고 결국에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근데 추세 자체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크게 그걸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3번 정도 끊어서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되고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총을 앞지르면서 배터리 대장주 자리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박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